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안내 표지판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각각 바람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지금보다 나은 환경과 삶을 원하고 계실 텐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의 쉐리투게더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우리 국토의 정중앙 양구군입니다. 네, 양구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쉐리투게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뛰는 청춘 양구, 군민 중심 행복 양구, 서흥원 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양구 군수 서흥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처럼 양구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의 전만식입니다. 네. 자,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의 쉐리투게더 오늘 서흥원 양구군수님, 전만식 박사님 모시고 민선 8기 양구의 현안, 또 성장 동력은 이란 주제로 논의해 볼 텐데요. 그전에 군수님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앞두고 있는데요. 양구군 최초의 비공직자 출신 군수님이십니다. 짧다면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난 1년 민선 8기 군정을 이끌면서 느끼신 소회 말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1년은 가장 행복하고 빨리 지났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간인 출신으로서 군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는 딱 두 가지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전시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좀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또 열심히 우리 국민들을 모시고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양구 군민분들은 우리 지역에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구 계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2개 사단에서 1개 사단이 주는 바람에 장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5일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역 상품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들러오는 쪽이 돼버리죠. 우리는 장이잖아요. 카드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는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카드보다 상품권을 내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껴요. 외부 사람들이 오려면 교통도 편해야 되는데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갈 때나 아니면 또 다른 동네 갈 때 버스가 되게 간격이 3시간, 4시간씩 간격이 있다 보니까 안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부인과나 이런 거 가려고 하면은 아예 저기 다른 시내로 나가야 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야간 훈련하는 것 같아요. 계속 뱅글뱅글 돌으니까 그 소음이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적응이 안 되더라고. 헬기 소음에 대해서 피해 그거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면서도 소음은 엄청나게 커. 양구의 자랑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거리요? 여기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양구 사람들이 굉장히 다 친절하고 순진해요. 볼 때 시원하게 가서 놀 수 있는 굿타임. 백자가 유명한데 백자 박물관도 있고 가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좋아요. 양구는 이제 곰치축제. 여가 날이 추우니까 과일 이런 것도 좀 잘 되고 강변도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과 산책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군수님께 이렇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행사를 좀 더 해주시거나.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게 미비한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면
아이 키우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구에 이렇게 좀 자랑도 많이 하시고 이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모든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바람일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군수님, 국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이고 저희들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양구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바탕으로 토론 이어가 볼게요. 상인분들이 지역 상품권, 즉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양구에는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류형 상품권이 좀 쓰기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지류형 상품권 발행이 많이 줄었어요, 군수님.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죠? 네, 요즘 추세가 이제 카드형으로 좀 쓰기 때문에 제가 백고페이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류형 상품권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 200억 원 이상 발행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지류형 상품권에 진행하는 비용도 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고페이와 지류형 상품권을 구분해서 할인율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또 있으시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율을 좀 같이 적용해서 하게 되면은 저건 자연적으로 좀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주민 인터뷰에서 나온 현안 중에 하나가 군소음 피해는 큰데 지원은 안 된다고 토로를 하셨어요.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선책이 좀 있을까요? 네, 군소음 피해를 제가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 2,300건에 한 3억 5천 정도가 보상 금액이 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양급 전체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특례 법원에 담아서 지금 특별자치도하고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 얘기 나온 김에 이 현안도 여쭤볼까 싶습니다. 군수님, 지역 최대 현안입니다.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백두과학화 이전에 대한 부분은 20년 전부터 좀 나왔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런 저희한테 대안을 주셨어요. 대안 부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 또 대안 부지에 예상된 것이 또 우리가 산림청 부지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산림청은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와 저희 그리고 산림청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관련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양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사단 해체되면서 5,600여 명의 군인들이 양구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학생 수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박사님, 양구군의 인구 감소 문제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심각하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 시군들이 대부분 유사한 그런 그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 먼저 우리 양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에 평균 490명씩 빠져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지만 100명당 2.3명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죠. 이걸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인구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구는 아시겠지만 한 개읍에 4개 면인데 특히 면 단위들의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4개 면의 중학생 수가 총 57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2010년, 그러니까 13년 전과 비교해 보면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면 단위의 초등학생 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뭐 학급당 3명 전후로 이렇게 있는 면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대책이라 한다면 뭐 아마도 오늘 이야기할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젠다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행을 하느냐가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것들을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 지역 소멸 관련된 또 균형 발전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구군에서 이거를 잘 좀 받아들여서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국비도 좀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양구는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4차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동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특히 46호선 춘천 양구 구간은 성수기와 주말이 되면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혼잡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려서 정체가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요. 군수님,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사업 추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게 소양강댐이 1973년도에 건설이 되면서 네. 양구가 육지 속에 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춘천을 가더라도 신남과 홍천을 경유해서 가게 됐고 또 비포장인 오음리와 또 간동을 통해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구와 춘천의 46번 국도가 29.2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또 거리를 좀 최대한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겠어 특별자치도하고 저희가 협의된 게 양구와 춘천 출구까지 9km만 일단 확장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좀 담아놨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도로의 정비가 잘 돼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또 강원도에서 또 상위 순위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우리 국민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로 여건 개선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봤지만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가 경유하는 6개 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계획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 위치가 확정이 되면서 양구의 역세권 개발 사업에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군수님, 양구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역세권 개발로 해서 침체된 양구 경기를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패러다임이 될 걸로 예상하고요. 예. 저희들이 용역 다 끝났고 이제 설계 부분에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돼 있던 역세권을 저희 양구 역세권은 시내하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가 그쪽으로 좀 이전하고 또 체육이나 관련된 그런 조직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체육에 대한 마케팅 또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역세권에 대한 또 공공부지나 또 체육시설 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해서 하면은 역세권이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저희가 투자선도 지구 공모 지역이 저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관련된 정부 부처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역세권 개발에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양구군이 최근에 지역에 200명이 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합니다. 양구군의 재정이 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군수님,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결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대학생들은 또 저희 양구군의 미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양구군의 자녀만큼은 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서 우리 교육의 도시로 정착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인구 유출을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막을 수 있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한 시책을 갖고 양구로 유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도시 양구군의 모습도 한층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교육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보육과 복지 아니겠습니까? 양구의 육아와 돌봄을 책임지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군립도서관이 건립된다고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 네,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저희가 평생 학습 도시로 이제 선포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게 이제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또 공동 육아 나눔터, 또 다 함께 돌봄센터, 또 초등 돌봄교실 또 연장 운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어린이 테마 시설에 대한 부분은 1층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돼 있고 2층에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어우러서 체험하고 놀이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 테마 놀이 시설은 아마도 그 인접 시군이나 또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양구로 아주 방문하실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또 군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의 도시인 만큼 이번에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잘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 테마 시설과 군립도서관은 같은 부지에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뭐 엄마 아빠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은 이런 테마 시설에 와서 놀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공감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구의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양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양구 주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역시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건 나 지금 처음 듣는 소리예요. 글쎄요, 그건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거울 삼아서 좀 더 잘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례법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특례법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풀어주게 되면 너무 남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남발을 줄이면서 진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되면은 그래도 생활하기가 좀 편해지고 행동하기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긴 한데 잘 될까? 엄청 크게 막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강원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골 탈출할 것 같아요. 우려 반 기대 반. 양구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군부대 부지를 무슨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기업 그런 게 들어와서 좀 젊은 사람들도 좀 취직도 좀 잘 되고 군사 시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대체 산업 사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뭘 만들고 조성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양구의 농산물이 활발하게 외부 사람들이 좀 사갈 수 있는 그렇게 활발하게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고 체육시설도 좀 많이 보완해가면서 의지에서 많이 손님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침체된 경제 환경을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시 많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주민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과 투자를 하면 지역 경기가 잘 풀릴 것 같다. 깜짝 놀랐는데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야말로 지역 경기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저희들도 주요 관광지가 꽤 많은데 예. 저희도 한반도 섬과 또 양구 수목원, 또 박수금 미술관 이런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잘 선택으로 또 집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우리 접경 지역 역시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양구군의 핵심 특례로 발굴했던 미활용 군용지의 무상양요 규정 수용되지 않은 점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구간인데 군수님 현재 양구군의 미활용 군용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미활용 부지가 저희가 한 14개 부대에 한 34만 평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특별자치도 법안에 좀 담기기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특례 법안에는 좀 담지 못했고요. 또 군부대 유휴부지가 이제는 군부대 병력이 계속 감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에서 이용했던 우리 군부대에서 활용했고 시설을 관리했던 것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안 쓰게 되면은 지자체에다가 환원을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 부대를 또 국내 세금으로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군부대 유부지를 잘 활용해서 또 농업기술센터나 내지는 농업유통센터 그리고 제2농공단지도 저희가 좀 조성할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아울러서 또 체육시설도 준비가 돼 있고 또 리조트도 좀 계속적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우리 특례에서 같이 담아내서 강원특별자치도 하고 저희들하고 담아서 정말 실질적인 군민이 원하는, 군민이 요구하는 것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미활용 군용지배 양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특례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양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시내에 좀 접해 있어서 예. 거기에 기업 유치나 또 공장 유치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재산상의 또 불이익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동면 비아리에 가면 식수 전용댐을 작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 시범 운영이 잘 정착이 되면은 내년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을 충분히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게 우리 양구 군민입니다. 왜냐하면 민통선 안에 있는 물을 저희가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충분히 양구 군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비행 안전구역을 완화시켜달라는 의미예요. 정말 고도 제한에 의해서 또 재산상의 또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것이 고도 제한 뿐인데 이런 것들 좀 완화해달라는 것도 저희가 특례를 담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또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권한이 특별 자치도지사께 권한이 이양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도지사님은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양구 군민이나 또 접경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특별자치 시대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지역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양구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양구의 다양한 성장 동력 가운데서 특히 관광, 힐링 관광과 관련된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양구는 사실 이제 두타연이나 얼지 전망대 그리고 제 4땅굴 가지고 진행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안보 관광으로만 주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도발에 의해서 또 군부대 또 작전 계획에 의해서 또 군부대 내에 또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통제되는 게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우리 두타연을 관람하러 왔는데 갑자기 그날 와가지고 통제를 해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또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분들한테 사과를 드려야 되고 군부대에다 또 같이 항의하면서 또 다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반도 섬이나 또 양구 수목원, 또 박수근 미술관, 또 양구 백자박물관 등등의 어떤 주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패키지로 담아서 정말 우리의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할 수 있는 양구에서 보는 관광이 아니고 쓰는 관광으로 또 머물면서 체험하면서 안내하고 그런 경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양구의 힐링 관광과 관련된 모습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대에 부합해서 군수님과 함께 직접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하면 접경 지역 혹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란 이미지가 강한데요. 하지만 이제 양구는 더 이상 군부대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양구의 힐링 관광 로드맵 만나봅니다. 양구의 대표 관광지 양구 수목원입니다. 곳곳에 튤립을 심고 재배해 봄에는 튤립 축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썰매 체험장이 개장했습니다. 수목원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또 관광과 또 힐링을 함께 즐기고 또 저희들에게 추억과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특별한 양구 수목원이 되어서 전국 최고의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매 체험장에서 여름에는 물썰매로, 겨울에는 눈썰매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린이 우주과학 놀이터, 레일 열차 등이 조성돼 관광과 지역경제 동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70년 살면서 이 마을이 이렇게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 수목원이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생각해보면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양구군의 힐링 관광 그 두 번째 로드맵은 매력적인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한반도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국토 정중앙 양구에 떠있는 한반도섬.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 8호 상류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제주도와 독도, 울릉도까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7월 말까지는 다 키즈플레이존이랑 이거 하늘숲 공중자전거 관련해서 다 마무리돼가지고 다 오픈 가능한 거죠. 시설의 경우에는 다 7월 말까지는 다 정비 가능한 거고. 6월까지 한반도 섬의 멀티 테마존 조성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한반도 섬을 공중에서 일주하는 하늘숲 자전거와 스카이워크 등이 구축되면 아름다운 관광 자원과 연계한 이색 체험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에 맞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겨울에는 또 그 겨울에 맞게 관광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한반도 섬에도 짚라인 같은 거 생긴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재밌는 그런 그 놀이 시설들이 좀 생겨서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양구 수목원, 한반도섬, 박수근 미술관, 백자박물관 등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을 품은 양구. 더 이상 군부대의 지역 경제를 의존하지 않고 힐링 관광 로드맵을 통해 국토 정중앙 양구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사뭇 다른 양구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색 체험도 가능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층 풍부해졌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군수님? 새삼 느끼죠. 이런 데도 있구나. 예. 제가 이제 강원도에 살면서도 이런 자연을 보고 힐링이 된다는 것을 거의 못 느꼈거든요. 예. 근데 수목원이나 한반도서 가면은 입장하는 순간부터 건강해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많습니다. 저희가 가족 단위도 지금은 이제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목원 같은 데는 저희 또 사계절 썰매장 돼 있죠. 또 거기에 대한 또 과학 캠프, 또 목재 문화 캠프, 예. 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또 북방계 식물들의 군락지가 돼 있습니다. 네. 올라서 거기 또 야생화 또 분재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구 수목원 방문하시면은 큰 흥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VCR에 다 담지 못한 양구 수목원이라든가 한반도 섬의 매력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대하시는 효과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 수목원은 뭐 해발 한 450m 지점에 좀 위치가 돼 있어요. 좀 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입장하는 순간 힐링이 되는 그런 관광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재 문화 체험이나 과학 캠프, 또 아이들 놀이 시설대, 또 피크닉 공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좀 전에도 더 겉에서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네요. 또 야생화 분재원이나 또 사계절 썰매장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레일 열차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일 열차가 한 2km 정도의 구간을 갖고 진행하는데 승강장을 한 3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불편하시고 또 어려웠던 분들은 그 레일 열차를 통해서 요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자체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반도 섬은 우리 양구역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반도 섬에다 집중을 하는 게
거기에 한반도 섬 앞에 꽃섬에 또 저희가 출렁다리가 좀 생기고요. 또 한반도 섬 안에 있는 아트셀프나 또 하늘 자전거, 하늘숲 자전거, 네,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면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가 내년 국비 사업에 스파클링 한반도 섬이라고 해가지고 야간에 조명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한반도 섬을 방문해서 주무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 다음날 우리가 주요 관광지를 진행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박사님께서도 오랜 기간 양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양구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그 양구의 성장 동력을 힐링 관광에서 찾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 사실 네. 이 VCR에서도 뭐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관광 트렌드만큼 빠른 변화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좀 바뀌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 패턴으로 거의 맥락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제가 이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어떤 차별화된 관광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양구는 올리완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백자, 박수군 이런 아주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차별화된 그래서 양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들리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단순한 어떤 그 관광객 유치 개념보다는 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광 소비 활동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광 수용 시설이라든가 수용 태세 이게 잘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먹거리 또 숙박도 그렇고 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군수님께 굉장히 노력하시는 스포츠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소비를 이거를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좀 지역에서 좀 순환되는 그러한 구조로 좀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잘 태세가 돼 있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컨셉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박수군과 백자가 있는데 이거를 콜라보 시켜서 잘 좀 융합시킨 뭔 상품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양구 관광의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것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광 아이템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좀 하고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좀 지속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양구의 성장 동력 가운데 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 마케팅 통해서 2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양구 찾는다고 들었는데 군수님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관광과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양구를 찾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년도에도 저희가 108개 대회에 한 200억 원 이상의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지자체에서 안 할 때 저희가 20년 전부터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나 또 스포츠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다행히도 또 전년도 9월 1일에 전국 최초로 스포츠 재단을 좀 설립을 해서 정말 전문가들에 의한 그 스포츠 마케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스포츠 마케팅을 그냥 대회만 끝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됐지만은 이제는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선수들과 또 임원들 그리고 학부형들까지 저희가 망라해서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해드려서 정말 운동을 하고 대회를 치르는데 양구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 만족감을 드릴 수 있게 하고요. 또 선수들에게 또 주요 관광지를 좀 다니게 해서 소비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스포츠에 대한 메카로 또 거듭나고 또 실질적인 이것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 좀 주머니에 좀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츠 마케팅도 있지만은 양구의 또 다른 성장 동력 중에 하나는 역시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태관광하고 안보관광을 연계를 해서 양구만의 지방정원을 조성을 하고 순천만이라든가 이 태화강과 같은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는다면은 그 효과 자체가 배가 될 텐데요. 박사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될까요? 사실 펀치볼이라는 곳이 잠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제 해안 분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침식된,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리 교과서에 어디나 다 나오는 곳이 해안 분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가치,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우리 도솔산 그 지구전투 전승 행사가 있었는데 뭐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죠. 저기.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에무지 자생식물원이 있는 우리나라 최북방계 식물이 있는 이 생태적 가치 굉장히 아주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5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그 광대한 면적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마 전국에 이런 곳은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손님들이 오시면 와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가치들, 경관적 가치죠, 이런 것들은. 자, 이것들을 좀 잘 우리가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이용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 지금도 좀 문제가 있는 곳이긴 한데 82%가 국유지예요. 그다음에 100% 전체가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해도 정말 어려움이 많은 곳이죠. 이 가치가 높은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여건, 그리고 우리 펀치볼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잘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 쫓아가야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재부, 산림청 뒷밀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국유지의 지금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사회적 가치 제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성의 개발을 한다는 경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얼마든지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낙후되고 지금 지역 소멸 이런 얘기가 나온 접경 지역의 어떤 신성장 모델로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양구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됐죠.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군수님, 진행 상황도 좀 듣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해 청년 스마트팜 사업을 해서 한 200억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착공이 될 것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청년 농업인들 위한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저희가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우리 해안면으로 유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 농업에 관련해서 청년 또 주거타운이 또 건립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것도 스마트팜 운영센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이 되고 또 주거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정착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또 스마트 임대팜이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용역회사나 저희가 사업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해안에 있는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부분이 잘 돼야 전국에 보급이 되고 진행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실질적인 우리 양구에 그리고 해안에 보급이 되고 수익이 되고 또 기여가 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말씀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전 박사님, 양구가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미래를 위한 말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그 배우령 터널 건설되기 40년, 양구는 정말 육지의 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라는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수도권을 위해서 사실은 양구가 희생을 계속했죠. 소양강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뭐 사실 여건은 아직까지도 좀 불리한 여건들이 있죠. 접경 지역, 또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지만 규제도 있고요.
뭐 그 4, 5년 뒤면 저희들이 이제 양구역 서울에서 용산까지 1시간 5분, 그동안 뭐 2시간 반, 3시간 걸렸던 것이 서울에서 이제 1시간이면 간다는 얘기죠. 이제 경춘선, 복선 전철로 개통되면서 우리 남춘천역하고 춘천역이 1년에 700만에서 한 800만이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수준인데, 자, 양구역에서 적어도 10%, 정말 20% 이런 인구들이 양구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어진다는 그러한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가 수용태세를 잘 좀 4, 5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차근차근 좀 이행이 되면 분명히 좀 양구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끝으로 이슈워드는 어떤 거 선정하셨어요? 저는 양구 경제로 했습니다. 양구 경제. 네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가르면서 듣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흥원 양구군수, 전만식 강원연구원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원특별자치시대 규제 굴레에서 벗어나서 양구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투게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